대한민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국민고기 돼지. 그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돼지고기 3대장. 아, 육즙이 진짜 사투리가 나올 지금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달달지근하면서도 기름기가 많아서 좋아요. 1인당 연간 소비량만 무려 30kg. 육류 소비량 1위 돼지고기. 고기를 연탄불에 구우면 맛도 더 있고 그래요. 손님 오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하루 종일 구워요.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 위에서 구워내는 불고기. 심지어 맨손으로 굽는다는데 한여름에는 이게 손등이 벗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뜨겁고 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집도 생기고. 또 다른 식당에선 장작 패기가 한창입니다. 참나무로 바베큐 훈연하려고 장작을 패고 있어요. 그릴에서 꼬박 8시간 동안 구워내야 하는 텍사스식 바비큐. 열기랑 연기만 이용해서 고기를 굽는 방식이어가지고 열기랑 연기만으로 하는 게 훈연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맛볼 수 있는 음식. 고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대략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 들어간 시점부터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더 손이 많이 가는 돼지고기 수제 소시지 제조 과정. 돼지 창자를 사용해서 이 소세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잡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나무로 한 4시간 정도 훈연해서 그런 잡내를 싹 잡으려고 훈연을 합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또 다른 돼지고기 음식점. 메뉴 방법을 몰랐어요. 이 금액에 이 퀄리티가. 싸다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 삼겹살. 과연 얼마일까요? 120g, 1인분에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깃집 다녀봤는데 여기보다 싼 곳은 아직 못 찾았어요.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의 주문이 넘쳐납니다. 오늘은 좀 덜 바쁜 편인데 바쁠 때는 막 정신없어요. 주중에는 삼겹살 같은 경우 한 200에서 250인분 나가고요.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돼지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운 여름 뜨거운 열정으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식당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안은 벌써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모두들 상추에 뭔가를 싸서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전라도 말로 한장에 많이. 거의 한 달에 2-3번은 오는 것 같아요. 25년도 넘었어요. 25년이 뭐요? 넘었다고. 40년. 드디어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음식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불 향이 좋아. 그래서 가스불에서 작게 맛이 안 나죠. 요새 연탄불에다 굽는 데가 없거든.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연탄에다 구우니까. 궁금했던 음식의 정체는 바로 연탄불 위에서 구워내는 돼지 불고기입니다. 연탄이 이렇게 화력도 좋고 불이 오래 가고요. 그래서 또 고기를 연탄불에 구우면 맛도 더 있고 그래요. 이 불맛을 포기할 수 없어 처음 시작했던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종일 연탄불 앞에 앉아 고기를 굽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를 손으로 뒤집는 건가요? 고기가 잘 익은가 안 익은가 보려고 손으로 굽고 만지면은 익은지 안 익은지 식감이 있지. 근데 이거 찔기로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고기가 익은지 안 익은지를 잘 모르지. 그냥 뒤집고만 있어야 되니까. 고기를 찢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익히려고 손으로 굽기 시작했다는데요. 뜨거운 불 속에 거침없이 손을 넣어 뒤집습니다.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371도입니다. 오래 이렇게 되고 있으면 많이 뜨거우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쉬지 않고 손을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나아요. 고기. 이렇게 손으로 구우면 힘이 들긴 하지만 고기의 식감도 좋아진다네요.
뿐만 아니라 화력이 좋은 연탄불에서 직화로 구워내기 때문에 고기의 분량이 배서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우 맛있겠다. 딱딱하지도 않고 고기가 부들부들하면서 맛이 좋아요. 연탄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딱 누워 있으면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맛이. 연탄 불고기 맛의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연탄불을 가는 일입니다. 제가 휴가 때 빼고는 1년 내내 연탄불을 이렇게 계속 살려놓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게 한 달에 이게 600장 정도 되는데 한 달에 600장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화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밑불을 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어요. 고생하신다. 저희 아버지요.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수고하십니다. 고기를 손질하는 일은 매일 아침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합니다. 앞에 목살하고 이 갈비살하고 그러고만 써요. 뒷다리는 빼부르고. 구게 되면은 고기 언제도 맛있죠. 하루에 사용하는 고기 양은 약 120kg 정도 됩니다. 두께는 4mm 정도로 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그동안 해오셨을 때 가장 연탄불에서 굽기 좋은 두께가 4mm 정도 같아요. 너무 얇으면 찢어지고 또 너무 두꺼우면 양념이 잘 안 배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삼겹살이고요. 삼겹살, 여기는 목살. 네. 엄마 오셨어요? 고기 손질이 끝나갈 때쯤 어머니가 출근하십니다. 고기물도 타고 고기도 연고. 식당을 연 지 43년, 양념은 늘 어머니의 몫입니다. 마늘, 생강, 춘장, 참기름, 간장, 고춧가루. 네. 어머님이 전담하시니 늘 같은 맛을 냅니다. 그런데 주방에 못 보던 분이 눈에 띄는데요. 어머님, 며느님이세요? 네. 며느님 일 잘해요? 잘해 정말. 저녁 쪽에 정말 집안일 하나 안 하고 왔거든요. 라면도 못 끓이고. 근데 지금은 맛집 사장 돼가지고 반찬은 다 하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고기에 양념을 하는 작업은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합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떼야 양념이 들어가죠. 이것이 이렇게 한 장씩 안 하면 다음에 굴라고 연글 때 양념이 안 받으면 다 찢어지고 안 떨어져. 하루에 판매되는 고기는 약 500인분 정도.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인데요. 모두 한 장 한 장 손으로 양념을 묻혀줘야 하는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손 안 시려워요? 아, 나 손이 껴질 것 같아요. 아, 손 시려요. 아, 어머니 저도 손 시려워요. 이걸 어떻게 했어, 이렇게 세월을. 완전 시려워요. 꼭 이거 잠깐 벗으면 이제 이럴 때가 다 빠르게요. 저장고에서 막 나온 고기를 연글 때 손이 깨지기 싫었죠. 이렇게 빨개져 버리죠. 한여름에도 손이 이렇게 언답니다. 동상. 하나 묻히고 따뜻한 물 손에 녹였다가 하나 묻히고 따뜻한 물 손에 녹였다가 왔다 갔다. 드디어 양념을 묻히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양념한 고기는 바로 숙성고로 이동합니다. 오늘 양념 넣은 건 이틀. 그래야 이제 양념이 잘 배요. 그럼 매일 저렇게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매일 4판에서 5판. 하수, 목요일, 금요일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것까지 해야 되니까 6개, 7개 이렇게 썰죠. 고기 양념을 끝내고는 반찬 준비를 시작합니다. 반찬은 싹 만들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반찬 다 만들어서 먹어. 좀 더 넣어.
반찬은 제철 재료들로 4-5가지 정도 나가는데요. 모두 매일 아침 직접 만듭니다. 특히 부추나 양파, 고추 같은 채소들은 어머니가 직접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까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찬이 또 하나 남아있다네요. 토화젓 만들려고 생강 껍질 벗기고 있어요. 토화젓은 민물새우로 만든 젓갈인데요. 돼지고기와 잘 어울려 반찬으로 내고 있습니다. 사가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들어야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또 막 만든 것보다는 살짝 사가가지고 맛이 들어야 더 맛있거든요. 토화젓은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될 만큼 귀한 음식이었다는데요. 맛도 좋지만 소화젓이라 불릴 만큼 소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 말고 젓갈도 드리고 반찬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가는 게 많죠. 다 하나하나 다 사는 건 없어요. 반찬이든 토화젓이든 다 양념도 만들고 다 손으로 다 다듬어가지고 고기 말고도 많이 드리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 영업 시작 전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젓갈을 만들다 말고 밥은 왜 한 걸까요? 이거는 찹쌀로 밥을 한 거예요. 좀 이 찹쌀로 이렇게 밥을 조금 질게 해야지 숙성할 때 더 수월하게 숙성이 잘 돼요. 토화젓은 양념과 찹쌀밥을 함께 넣는데요. 보통 양념과 밥 비율이 2:1 정도가 맛있다고 합니다. 작업자가 무거워 보이는 통을 가지고 오는데요. 바로 민물새우입니다. 이 새우에 천일염을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이제 이 토화를 저희가 선별을 하면서 그 짠맛이 좀 빠지니까 저희 소금으로 한 번 더 간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과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소금 간을 한 민물새우에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 여기에 단맛을 내는 직접 만든 매실액까지 넣어 잘 섞어주면 토화젓이 완성됩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하면 딱 먹기 좋은 상태가 된다네요. 전라도 분들이 특히 토화젓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훨씬 맛도 좋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야 할 시간. 준비를 하고 모자가 함께 불 앞에 앉습니다. 이제 손님 오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부터 하루 종일 구워요. 보통 하루에 9시간 정도 연탄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서둘러야 해서 고기를 뒤집는 손이 분주합니다. 빨리빨리 뒤집어야 익으니까 빨리빨리 뒤집게요.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고기를 구워서 나가니까 1kg 군 고기는 그냥 2kg 들여갖고 있고 딱 담아주고만. 도대체 어떻게 집게 없이 손으로 굽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고기의 끝부분을 잡고 뒤집어 준 다음 손가락 끝부분을 이용해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쭈글쭈글해지지 않고 반듯하게 구워진다네요. 장사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위를 뒤집어요. 한 40년이 넘었지. 소위를 뒤집은 지가. 손 마시고 이렇게 소위로 공력을 들이는데 안 맛있겠어. 맛있지? 맛은 있지만 굽는 사람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배울 때는 굽는 손뿐만 아니라 이 팔 같은 데도 불꽃이 올라와서 이런 것도 많이 뜨겁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데 막 조금 대기도 하고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고기를 올리고 다 익기까지 약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손님이 쉴 새 없이 몰려드니 점심시간엔 숨 돌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덥네. 더운 것이 제일 힘들대. 더운 것이. 이렇게 땀이 많이 난디. 다리가 엄청 좋아요, 옆불에. 아, 더워 죽겠네. 더우기는 더운데 참아야지, 우리가. 돈 벌려면 저런 것이 있다냐? 참아야지.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엔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드디어 구워진 고기가 바로 손님상으로 직행하고 상추에 불고기와 토화젓을 넉넉히 올려 한 입 크게 싸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배어납니다. 고기가 다른 고기랑 다르게 불맛이 많이 나요. 고기가 좋고 맛도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 옛날에 우리가 연탄에다가 이제 동그란 그 전압통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 넣고 이렇게 구먹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맞아. 어른들에겐 어린 시절 추억을, 젊은 세대엔 푸짐한 정과 맛을 느끼게 하는 음식입니다. 정신없던 점심시간이 끝나갑니다. 엄마, 다 나왔잖아요. 좀 쉬었다 하는데. 이제야 불 앞에서 벗어나 한숨 돌립니다. 네, 물 좀 드셔요. 물 좀 드세요. 숨도 안 쉬고 한 컵을 다 마십니다. 오면 살겠네, 이제. 너도 그거 안 가. 더웠다. 아유, 시원해. 장갑을 벗고 달아오른 손을 선풍기 바람에 식힙니다. 한 40년을 했는데 손이 이제 불에서 익어버렸지, 완전히. 한여름에는 이게 손등이 벗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계속 있으면은 뜨겁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물집도 생기고 한 번씩 벗겨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누우십니다. 이렇게 누우시면 어떡해요? 아니, 더운 게 좀 시원하라고 땅에다 대고 놓으라고. 아, 더워서? 예. 아, 땅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좀 시원하세요? 예. 열을 식히시려고 누우신다네요. 저녁 시간, 식당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고기 굽는 작업자들도 여전히 분주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요. 보통 8시 반까지, 조금 늦은 9시 정도까지 구고요. 이렇게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고기를 구우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누구예요? 저희 아들하고 딸이요. 아, 이 친구가 그럼 첫째예요? 네, 첫째. 걘 둘째. 둘째. 밥 먹자, 얘들아. 여기 테이블 가서 앉아있어. 엄마가 밥 줄게. 엄마 아빠가 모두 바쁘다 보니 하교 후 저녁은 오늘처럼 식당에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집에 와서도 빨래 같은 것도 다 개주고 해요. 애들이 엄마 힘들다고. 그런 거 보면 뿌듯하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울지 마. 갑자기 왜? 아니야. 왜?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서. 뭐가 미안했어요? 그래도 하긴 하는데 맨날 짜증만 내서. 괜찮아. 엄마 아빠 안 힘들어. 괜찮아. 바쁜 엄마 때문에 철이 빨리 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바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핑계인데 그죠, 핑계죠. 어느 부모가 안 바쁘겠어요. 애들 키우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마음으로 엄마한테 미안해라 하고 엄마 아빠 고생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덕분에 열심히 일해요. 착하게 커주는 아이들이 고마워
오늘도 힘내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끝나갑니다. 끝났다. 집에 갑시다. 다 끝났어. 고생했네 오늘도. 지금 13년 정도 하면서 아이들 낳고 이렇게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건강하기만 하다면은 아이들 다 크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그래도 한 20년은 더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곳이길래 대형 나무들을 옮기고 있는 걸까요? 이때 작업자가 수레를 끌고 와 나무를 담는데요. 뭐에 쓰려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장작을 패가지고 이제 잘라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옮겨가지고 장작을 팰 거예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음식을 만들려고 장작까지 패는 건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참나무로 바베큐 훈연하려고 장작을 패고 있어요. 이곳은 텍사스식 바비큐를 만드는 곳입니다. 텍사스식 바비큐는 저온에서 오랜 시간 훈연해 고기가 부드럽고 훈제 향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으로 함께 곁들여 먹는 빵과 할라페뇨 같은 음식과 함께 나갑니다. 바비큐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장작은 향과 화력을 고려해 참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나무가 고기랑 가장 잘 어울리는 탈 때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단단하고 화력이 좀 균일하게 오래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참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참나무는 벌목 후 보통 1년 정도 숙성한 후에 사용해야 해서 미리미리 나무를 구입해 준비해 놓습니다. 자, 이제 장작 빼자. 허리 조심하고. 1년 동안 사용하는 참나무의 양이 무려 70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미리 장작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아, 이제 제법 잘하네. 예전에 요리만 하던 친구라 좀 서툴렀었는데 이제 몇 번 가르치고 하니까 제법 잘하네요. 저 원래 장작을 잘 못 팼었는데 삼촌한테 배워가지고 좀 잘하게 됐어요, 이제. 이젠 장작을 패는 손놀림이 꽤 능숙해졌습니다. 힘들지만 차곡차곡 열심히 장작을 쪼개 쌓아갑니다. 힘들어 좋다 했다. 1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해야지만 나무도 잘 말려지고 훈연 향도 좀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서 힘들어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릴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이 통 같은 경우에는 열기랑 연기만 이용해서 고기를 굽는 방식이어가지고 이쪽에서 불을 떼면은 통 안을 회전해서 한 바퀴 돌아서 굴뚝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열기랑 연기만으로 하는 게 훈연입니다. 열기와 연기가 그릴을 한 바퀴 돌아 나가도록 직접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열을 위해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그릴을 달구기 시작합니다. 불을 미리 피워둬야 바로 고기를 시즈닝한 다음에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릴의 예열을 마친 후 바로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할 고기들을 꺼내 놓습니다. 이게 스페어립이고요. 이게 목살이에요. 이게 목살이고 이게 브리스켓입니다. 엄마! 이것 좀 같이 뿌려줘.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비큐 식당을 시작하면서 어머니도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들이 요리를 어려서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요거를 또 배워가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도와주게 된 거예요. 고기의 밑간은 소금과 후추만 뿌려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균일하게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드시고 어떤 분은 요만큼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랑 똑같은 맛이 나올 수 있게 균일하게 소금 간도 균일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고기 넣으러 갑시다 이제. 모자가 함께 준비한 고기를 구우러 갑니다. 함께 일하니 항상 든든합니다. 총 길이 6.5m의 대형 그릴. 고기를 넣는 순서가 따로 있다는데요. 여기가 가장 뜨겁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온도가 더 떨어져요. 앞쪽보다는. 그래서 이제 가장 두꺼운 고기서부터 얇은 고기 순으로 고기를 넣고 있어요. 가장 두꺼운 차돌박이와 양지머리부터 넣고 다음은 목살, 갈비 순으로 그릴에 칸칸이 채워 넣습니다. 한 번 구우면 대략 100kg 정도 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네요. 그러면 이거 넣고 얼마나 굽는 거예요? 고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대략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 들어간 시점부터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 시간 천천히 굽는 바비큐. 굽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꼭 뿌려야 하는 것이 있다네요. 뿌리는 거는 사과식초고요. 고기가 이제 계속 굽다 보면 마르기 때문에 촉촉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과식초를 뿌리고 있습니다. 고기의 수분을 유지하고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20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뿌려줍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 둘 들어오는 손님들,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습니다. 여기 미국식 바베큐 맛있게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장작도 있고 맛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왔어요. 본격적으로 주방이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바비큐와 함께 나가는 양배추 샐러드와 당근 라페, 감자 튀김까지 준비해 쟁반에 담아냅니다. 그날 오후 작업자가 고기를 다시 가져옵니다. 저 이제 소세지 만들 고기 갈아야 돼서 소세지 고기는 목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시지도 돼지고기를 이용해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드는데 꽤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금, 후추, 파프리카 파우더, 양파분 같은 각종 향신료들을 섞어 놓은 거예요.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케이싱은 인공 제품이 아닌 천연 돼지 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으로 하면 좀 질긴 맛도 있고 아무래도 인공이다 보니까 식감이 이게 천연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천연을 사용하고 있어요. 케이싱에 속을 채운 후엔 앞뒤로 4-5번 정도 돌려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만드는 과정은 마무리됐으니 이제 소시지를 익힐 차례입니다. 그릴에 소시지를 올리고 겹치지 않게 잘 펴줍니다. 돼지 창자를 사용해서 이 소세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잡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나무로 한 4시간 정도 훈연해서 그런 잡내를 싹 잡으려고 이제 훈연을 합니다. 자, 이제 훈연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저녁 8시가 됐습니다. 맛있게 익었을까요? 색깔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장장 4시간에 걸친 훈연 끝에 수제 소시지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만든 소시지를 왜 얼음물에 넣는 걸까요? 화씨로 40도에서 150도 사이에 가장 세균이 빠르게 증식을 해요. 그래서 150도인 통에서 꺼냈을 때 빠르게 온도를 40도 밑으로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얼음물에 빠르게 담그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로 가요? 요거는 이제 주방에서 한번 닦아줘야 되거든요, 소세지를.
굽는다고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만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을음인데 이렇게 닦으면 닦여요. 표면에 있는 그을음을 일일이 닦아줘야 합니다. 소세지는 손이 많이 가요. 엄청 많이 가요. 1시간, 이거 닦으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1시간 이상 작업한 끝에 소시지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밤 10시, 이제 바비큐를 꺼낼 시간. 굽는 중간 지나치게 많이 연기가 배는 것을 막기 위해 포일로 감싸두었던 고기를 꺼냅니다. 이게 부드럽게 나왔는지 이렇게 꺾어보면서 이제 얼마나 부드럽게 잘 됐나 그거를 체크하고 부드럽게 나왔죠.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조금 레스팅 시키고 내일 썰어보면 아마 잘 나왔을 겁니다. 오늘 일과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고기도 없는데 그릴은 왜 여는 걸까요? 고기를 굽고 나면 기름이랑 육즙이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굽는 것도 일이지만 치우는 건 더 큰 일입니다. 소를 이용해 일일이 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방진 마스크까지 쓰고 청소하시는 건가요? 기름이고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작업을 해야죠. 재를 털어낸 후엔 주걱으로 기름과 재를 깨끗하게 긁어내줍니다. 청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먼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조금 청소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마무리 작업도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립니다. 그릴을 청소하는 데만 꼬박 2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아,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됐네요. 아, 힘들어. 아휴, 삼촌 탄광 갔다 온 것 같아. 넌 더해. 얼굴이 재로 범벅이 됐습니다.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고기가 이렇게 잘 나오고 손님들, 가족들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보람도 있고 그런 데서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힘든 게. 이제 어제 레스팅 해놨던 고기를 확인할 시간. 먼저 돼지갈비를 꺼내 잘라봅니다. 장시간 조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익은 상태지만 훈연이 잘 돼서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는 게 훈연이 잘 됐다는 증거예요. 이번엔 브리스킷이라고 불리는 차돌박이와 양지머리, 육즙이 풍부해 입에서 녹는다네요. 다음은 목살. 고기를 결에 따라 찢는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목살은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유난히 그 지방 함유가 좀 높은 편이어서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식감이 없어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조금 약간 식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찢어서 하고 있어요. 참나무 장작을 이용해 8시간 동안 저온에서 구워낸 바비큐. 지방이 완전히 녹은 상태라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럽다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시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된 일이지만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묵직한 풍미와 불향은 먹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 과연 바비큐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참나무 훈연이라서 그런지 맛이 맛있고 향이 나무 향도 은은하게 나는 것 같고 바베큐가 일품입니다. 엄청 부드럽고 우선 첫 번째 냄새가 전혀 없어요. 막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술술술술 아 하고 드세요. 한국에 바베큐를 정통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노력해서 미국식 바베큐를 알릴 수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돼지고기를 찾아 도착한 곳은 대구광역시의 한 식당. 앞쪽에 몇 분이 네 분이야. 저녁 시간 식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 심지어 대기줄이 있을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요. 입이 터질 만큼 큰 쌈을 싸서 먹고 있는 건 바로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특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메뉴만 보고 놀랐어요. 이 금액에, 이 퀄리티가. 싸다 얘기는 듣고 왔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고깃집 다녀봤는데 여기보다 싼 곳은 아직 못 찾았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북적이게 만든 비결은 바로 가격. 1인분에 5,000원. 120g 1인분에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냉동도 아니고 국내산 1등급 생고기만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면 진짜 싸게 먹을 수 있어서 학생에서 부담이 하나도 없이 정말 맛있게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의 절반 밑이에요.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네. 10인분 먹어도 5만 원, 20인분 먹어도 10만 원. 두 개 주시면 돼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덜 바쁜 편인데 바쁠 때는 막 정신 없어요. 주중에는 삼겹살 같은 경우 한 200에서 250인분 나가고요.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곳이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반찬 셀프바입니다. 반찬이 셀프라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다 들고 가서 먹으면 됩니다. 양쪽에 자리 잡은 2개의 반찬 셀프바. 종류까지 다양한데요. 반찬 개수가 무려 12가지입니다. 되게 물가도 비싼데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써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셀프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메뉴는 시원한 김치말이 국수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엔 인기가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국수가 진짜 고기 기름진 맛을 다 없애주고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수를?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사장님이 따로 판매를 하지 않고 손님들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날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방은 벌써 영업 준비로 분주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일단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또 줄여야 돼서 저희 어머님이랑 둘이 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어머니와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재료 손질은 아들이, 요리는 주로 어머니가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업주부고 전직이 있다 보니까 모든 스피드나 모든 거는 제가 아들보다 조금 더 낫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볶고 뭐 막 이렇게 맛을 보고 이런 건 제가 이렇게 많이 맡아서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반찬 메뉴들이 모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입니다. 소시지, 채소 볶음부터 부침까지 소시지 반찬이 2개나 되네요. 대학가라 젊은 층들이 많아서 젊은 친구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반찬이 소세지나 이런 종류가 많아요. 반찬 셀프바 세팅이 시작됐습니다. 소시지, 김치, 각종 샐러드까지. 아, 저는 고기 없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하겠는데요. 어머니 고기 좀 받아올게. 오케이. 영업 시작 전 오늘 사용할 고기를 준비하러 나섭니다. 일단 가서 제가 일단 보기도 직접 봐야 되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겹살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육가공 업체에 도착하자마자 고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요게 낫네요. 일단은 여기 끝쪽 보시면 딱 보시기에도 되게 모양이 이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하면 지방이 조금 덜하거든요. 삼겹살도 지방이 좀 많아야 맛있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은 육가공 업체와의 직거래로 원가를 최대 20%까지 낮춘 겁니다. 아무래도 적게 파는 것보다 많이 파는 게 좀 더 낫겠죠. 제가 나중에 덜 보고 원사님께서 많이 파시면은 저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육가공 업체가 근처라 신선한 고기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가져다 놓고 또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가게에 쓸 야채 가지러 가고 있어요. 도착한 곳은 농산물 시장. 형내 왔어. 왔나? 왔어. 저 물건 냉장고에다가 구루마에다 실어놨으니까 일단 글로 가자. 누구세요? 저희 친형이에요. 아, 친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산물 경매 시장에서 일하는 형을 통해 채소도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고 가자. 깻잎 색깔 좋잖아. 깻잎 이쁘네. 매일 경매를 봅니다. 토요일 빼고. 오늘 10,000원 같은 게 내일 2,000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동생한테 들어가는 거 진짜 수수료 마진 2,000원에서 500원 붙여서 2,500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보다는 한 7, 8,000원이 싸게 되니까 그거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죠. 형의 도움으로 채소값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크다네요. 고기 사장님이나 저희 형이 안 도와주면 사실 이 가격은 불가능하고요. 많이 도와주시니까 이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녁 장사를 앞두고 주문이 몰릴 상황을 대비해 고기를 정해진 양에 맞춰 잘라놓습니다. 생삼겹살 1인분에 120g이라서 그 1인분 기준으로 자르고 있어요. 120g. 혹시 모자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125g에 맞춘다고 합니다. 125g이 나오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손에 약간 익은 거죠. 지금은 박리담회로 판매하고 있지만 혹시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쩔 수 없으면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올릴 생각 크게 없어요. 다시 저녁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리 있어요. 여기 닦고 드릴게요. 요 앞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니야, 요 밖에 계시면 번호 불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둘이 일을 하다 보니 손님이 몰리는 시간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영수증 필요하셔요? 아니야. 고마워, 언니. 안녕하세요. 엄청 바쁘시네요. 계산까지 네. 하시고. 계산 내야 되고, 치우기 내야 되고, 주문도 받아야 되고, 많이 바빠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1인 3역은 해야 바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불판 좀 씻어줘요. 네. 바쁜 건 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젊은 나이라 뭐 도전 많이 할 나이잖아요. 몸 닿는 데까지는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이라서 열심히 해야죠. 이제. 난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4명이서 먹었는데 1인당 12,000원. 여기 저희가 고기 15인분에 볶음밥에다가 된장 하나 해가지고 8만 원 조금만 나왔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 따로 없어요. 여기입니다, 바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 단골 손님이 많다네요. 정신없는 저녁 시간을 마치고 마무리 청소도 모자가 함께합니다. 맨날 안 닦아주면 안에 기름때도 끼고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뭐 매일 닦아줘야 돼요. 네. 대신 해줄 사람이 없으니 고되지만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옷 갈아입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고단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처음처럼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이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 가격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